진주평론 진주자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주시 의회 최민국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가 잘 마무리됐죠? 예. 저희가 아래 월요일 날 24일 폐회를 했습니다. 예. 고생을 하셨고 오늘 뭐 모신 거는 그 제 262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그 상임위원회에서 뭐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었지만 그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 그 이번에도 부결이 됐죠. 부결이 본 회의에서 부결이 상임위에서는 제가 보니까 4대 3으로 통과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본회의에서 15대 7로 원래 그게 원래 저희 상임위 일이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랬지만 근데 지금 이제 그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도 문화예술가로 가다 보니까 상임위가 이제 관련 조례하는 상임위가 기획문화위원회로 올라왔고 그 상임위 내부에서는 또 여러 그 찬반 토론 끝에 표결을 또 진행했어야 됐고 그래서 4대 3 결과가 나와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이제 붙였습니다. 일단 뭐 상임위 자체에서도 이제 그 표결을 하자 그냥 무조건 원안 통과가 아니라 한 거 보면은 일단 지난번 회기보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좀 쓰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 이게 대첩 광장 이 부분 이게 일단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했죠. 우리 부위원장님이 반대 토론을 했고 임기양 의원이 지난번처럼 또 찬성 토론을 했고 뭐 찬성 토론은 제가 뭐 보니까 뭐 그렇게 여기서 뭐 이야기할 내용들은 거기 없었던 것 같고 우리 부위원장님은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는 진주시에서는 계속 그 조문 보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진주에서 역사공원 관련된 내용도 현원에서만 지금 4차례 가량 일이 다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조문에 대한 문구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 결국은 이 조례안 통과는 이 사업의 완성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더 완만하게 보완을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고 근데 그게 보완이 안 되니까 조례안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저는 비력을 해왔는데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 저번 이슈 때 다루었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좀 청사진을 제시를 해달라. 그때 우리 주차장 부분이랑 뭐 지하도 상가랑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계획도 좀 우리 저 원도심 소상공인들한테도 제안해주고 의회도 좀 제안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떳떳하게 소상공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부분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부적합한 바닥 각색에 대한 부분을 정상화를 좀 시켜달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현재도 지금 그 대첩광장 인근에 보면은 현수막들이 주르르 걸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반대하는 시민들과 좀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달라. 그분들도 우리 진주 시민들이고 그분들하고의 너무 지금 다른 주장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차이점을 좀 좁히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제 그 3가지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 조례안 역시도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 부결된 조례안에서 이제 문구 수정은 예를 들어서 했다 손 치더라도 저는 이제 시가 이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이제 문구 수정이나 이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주 대첩 광장 조성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논란거리가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례만 통과되면 이런 논란들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 이제 종료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거든요.
그 실제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박성 문제도 문제고 사실 안에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게 뭐 우리 부위원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주대첩광장 역사공원 안에 진주대첩이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진주시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제일 처음 우리 당주님하고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일 처음 평론에서 나눌 때 그 일방통행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이용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공론화 과정에 실패한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잘 이루어졌다면은 지금처럼 이런 극한의 반대 상황에 오지를 않았을 것인데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혀 기대하던 시민들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의 결과물.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동안에 논란이 되어져 오고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 어떠한 점들이 지적이 되는가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사실상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시에서는 자꾸 그 조문을 이리 바꿔왔다 저리 바꿔왔다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조문에 다 담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 핀트가 안 맞다 그럽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냥 종이에 쓰인 글씨일 수도 있는 건데 신경 안 쓰면 그러면 진주대첩 광장 진주대첩 역사공원 안에 진주대첩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향후 조례를 다시 상정을 할 적에 그럼 시의회에다가 사전에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도록 하겠다든지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건데 전혀 그러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반대 토론할 때도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안에 대한 그 보완 조치를 분명히 제안을 했고 또 그 회기 전에 담당 부서 뭐 과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 좀 오셨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 조치를 분명히 해달라. 그랬을 때 조례안도 우리가 뭐 다 같이 이렇게 통과시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안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기다려 봐야 되죠. 그런데 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시는 언급 안 하죠. 그렇죠. 이제 제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뭐 어찌 보면은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보완하는 답변 안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가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조례안을 계속 올리고 찬성 토론하는 쪽에서는 호국마루가 시민단체의 생각과 나는 전혀 다르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은 사실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전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호국마루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시에서는 그걸 시민들이나 뭐 공연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거기를 호국마루를 이용을 하려면 사용 허가 그 수익 요건 자체가 갖춰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바라보는 거는 저는 그런 개념 그런 관점이거든요. 시가 보는 관점은. 근데 시가 의회가 이야기하는 관점은 전혀 다른데 서로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부결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 원도심 활성화 그러니까 그 우리 구시청 인근 지역으로 어쨌든 진주 시민이든 외부 관광객이든 그쪽으로 유입을 시키려면 그 대척 광장에 뭔가의 메리트가 있고 뭐 그곳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곳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뭐 소비 활동도 같이 이어지는 건데 그게 너무 아쉽죠. 저는 자꾸 이게 이제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박성 문제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게 그 어찌 보면은 진주 대척 광장을 상징하는 유일한 어떻게 굳이 찾는다면 맞아요.
그게 박석이 가장 진주대첩 광장의 어떤 상징성을 드러내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저는 향후에도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될 거다. 이게 지금 그 박석은 언젠가는 뜯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조성해 놓은 박석 내용을 보신다면 너무 현 시정에 대한 홍보 문구가 너무나도 많고 그 이 사업들이 또 단체장이 바뀔 때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의문점도 많은 거고 그리고 참 저도 이 참 속상한 일인데 지금 보면 우리 당주님 성함이 황경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호국 충절의 도시 진주시 황경규 이렇게 바닥각색이 돼 있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그리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 정해 문구가 들어가고 그 밑에 또 진주시장은 또 진주시장 땡땡땡 돼 있단 말입니다. 박석에. 예. 이 부분도 사실은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역대 시장님들에 대한 그 슬로건 공간이 마련돼 있다면 뭐 2025년도 당시의 시장님 또 그 이후의 시장님 또 이런 분들의 보관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거기는 지금 그 쭉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길가에 한 군데에 그냥 그렇게 박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단체장이 또 바뀌게 된다면은 그 단체장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냔 말이죠. 본인 이름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게 정말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일단 뭐 조례도 조례 아닌데 저는 박석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그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어떤 상징적인 유일한 상징적인 공간이 이 박석인데 네. 이 박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간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부분이고 역사적 정체성을 뒤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는 진주시 의회가 정말 이 좀 문제를 좀 공식적으로 문제를 좀 삼아 보는 것도 그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고 그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제가 그 반대 토론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마 또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볼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상식이 안 맞는 지금 사업 집행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이게 40년 50년 뒤에 저희 아들이 그 공간에 갔을 때 아빠 비거가 뭐야? 아빠 제3의 기적이 뭐야라고 했을 때 우리 후세들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이 진주대첩 역사공원 우리 진주의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될 역사적 가치를 담은 공간에 그런 개인의 문구들이 들어가 이해가 있다. 개입됐다라고. 과연 후세에 떳떳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역사 왜곡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광범위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이게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는 시의회에서 뭐 특별위원회도 특이라도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은 그냥 덮는다고 그건 봉합은 해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시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론 특이의 그 어떤 조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주대첩 역사공원이라는 어떤 진주의 역사의 정체성, 역사성, 정체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공간이라는 게 저는 제 일단 생각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혹 거기에다가 2차 그 설계 공모 당시처럼 거기에 그 뭐 진주 대첩이든 뭐 1차든 2차든 그 추모 공원이라든지 추모비라든지 하여튼 이런 공간이라도 좀 있었더라면 이런 이제 박석의 문제는 좀 더 상쇄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의회에서 좀 적극 좀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이슈를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차라리 더
이러한 내용들이 불거져서 더 많은 시민들이 알기 전에 빨리 좀 이런 부분은 정상을 좀 해야 되는 노력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거리 또 집행부에 요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각색 관련해서 그 건으로만 요 평론에 나와서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각색을 어떠한 경로로 공모를 받았고 누가 적었고 몇 개가 부적절한 내용이고 이 각색에 대한 내용을 심사는 누가 했는가 다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게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회가 좀 특위 구성을 좀 해가지고 이게 뭐 적다고 특위를 뭐 전체적인 이제 사안을 봐서는 충분히 특위를 좀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례는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물론 뭐 조례가 단순히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가지고 있는 조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시립공원이나 공원 관련 조례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많이 없으나 그거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냥 이용하고 역사성이라고 보든지 네. 그냥 편의성을 위주로 한 그런 공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원하고 진주대첩 역사공원과는 다르죠. 맞습니다. 아니 저 우리가 조례안이 보통 임시 같은 거 하면은 몇십 개씩 올라오는데 그렇죠. 이 조례안에 관련된 특히나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이렇게나 상반된 의견을 보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시민들 또는 의회 또는 언론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그 공간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걸 좀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만들었겠냐마는 그래도 지금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이라도 뭐 호국 마루든 뭐든 이게 그냥 시간만 지나면 또 덮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는 모르는데 이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시가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대첩 광장의 박성 문제는 우리 또 최민국 부위원장이 또 최초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까지 네네. 좀 힘을 좀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는 뭐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위클리 이슈 시간에 그 진주의 뭐 언론에서 뭐 조기열 진주시장하고 박동식 사천시장의 말이 좀 서로 맞지 않다. 서로 어긋난다. 누가 거짓말을 한 거냐. 진주시장은 아직 뭐 광역소각장 관련해가지고요.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 예. 이러는데 사천시장은 뭔 소리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죠. 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뭐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최근까지도 진주시 그 국장급 그리고 사천시 국장급 관련 광역 소각장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요 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언론도 좀 조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이게 사천의 신기도 저희가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진주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특정 단체장이 이랬다 저랬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계속 그래도 실무 협의는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서의 협의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주민들은 단일화 소각장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은 광역화에 관심이 없어요. 단일 소각장도 우리 지역은 이제 그만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께 어떠한 협의를 해서 어떠한 우리가 주민 혜택에 대한 내용들을 확보해 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이 추진해 나가져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행정 대 행정 간으로만 양지자체 간에 이렇게 지금 협의만 진행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협의를 다 거쳤어요. 근데 주민들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그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선순위를 이제 둬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다면 양 지자체 간에 일단 기본적인 합의가 있은 이후에 주민들하고 해당 지역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진 게 사실은 순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 이게 우리 부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주민들 같은 데 노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뭐 아직 진행 중이다. 한 사람은 아니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찌됐든 뭐 언론에 발표가 되고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좀 면밀하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진주시의 계획은 매립장을 이제 소각시설로 바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각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인근 지자체와 강력 소각장을 하게 되면은 국가 지원이 많이 되니까 그럼 광역화를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데 광역 소각장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진주 사천 통합 이야기를 또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천에서 문을 팍 닫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진주 사천 통합은 통합이고 광역 소각장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다뤄야 될 사안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주 사천 통합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 사천시도 마음의 문을 닫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일단 그 저희 진주시가 제안하기로는 등량 교환 방식이라 해가지고 소각장도 그 우리 내동면에 건립 예정에 있지만 그 가축 분뇨 처리 시설하고 음식물 처리 시설이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라 해가지고 유기성 폐기물을 2가지 이상 확보한 그 사업을 추진하면 또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시의 주장은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사천에 건립을 하고 소각장은 진주의 내동면에 광역 소각장을 하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천에서 등량 교환 방식도 지금 조금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광역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기열 진주시장이 내동 면민들한테 가가지고 한 발언이 뭐 다른 건 접어두고 아직까지 사천시와 협의하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천시장의 경우에는 그 발언을 듣고 끝났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사천시장이 잘못했다는 점? 아니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사천시장님도 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차피 왜냐하면 사천도 소각장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 언론 보도의 네. 뭐 신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일단 언론 보도상에서는 일단 두 시장이 서로 간에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아까 뭐 언론도 좀 조심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건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만약에 아직까지도 그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지자단체장의 장들은 좀 더 솔직하게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책임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대하는 태도들이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이게 예를 들어 진주시장의 경우도 실무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동 면민들을 찾아가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진주 내동 면민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진주 시민들 전체의 일이기도 한데 그러면 그걸 정정당당하게 정확하게 어떤 워드를 만들어 워딩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줄 책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지금 뭐 이 광역 단일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내동 주민들과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갈 겐지가 사실 내동 주민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 상임위의 소관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가축 분뇨 처리 시설까지 받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왜 그분들 평생을 거기 그래 3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오셨는데 이제 가축 분뇨까지 처리하는 시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못 받겠다라고 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맞물려 갖고 소각장까지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데 가축 분뇨 처리장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는지가 좀 나오면 내동 주민들도 한 번 더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필요는 있어요. 현재 근데 진주시 행정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지난 25년도 본 예산 심사할 때 78억 정도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그 삭감할 당시에 현재로서 예산 통과는 결국은 건립을 하겠다라는 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니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못 찾은 상태에서 예산 통과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 올 5월 1차 추경 때 그 전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좀 의논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게 상태로는 뭐 불가능하겠네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등량 교환 방식을 지금 진주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등량 교환 방식에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사천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낸다 했는데 예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한 방향 설정이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게 그거는 4천으로 보내고 가축 분뇨 처리장은 워낙 그건 이제 진주에서 저희 생각. 예. 그러니까 일단 예산 자체가 2025년도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진주에 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예. 거는.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은 이걸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럼 만약에 그 추경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 이제 등량 교환 방식이 안 된다 그러면 진주에 또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내동 주민들은 지금 가축 분뇨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막 자꾸 그 단체장의 이 말들 가지고 자꾸 예단하기보다는 빨리 방향 설정을 하자. 가축 분뇨를 지을 것 같으면 지금 내동 주민들하고 어떠한 뭐 액션이 나와야 되든지 뭐 그리 돼야지 사천이 뭐 이래 하고 저래 이런 생각해 가지고는 시간 다 가버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월 추경에 만약에 이 예산 통과 안 되면 진주시 건립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비용보다 건축 비용도 또 올라갈 거고 또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추경이 통과 안 되면은 진주시에 건립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가 명백한 스탠스를 취해야죠. 진주에 할 건지.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면 진주에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등가 교환 방식이라든지 이게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가 스탠스 취하고 있는 부분이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도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라든지 협의 내용을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좀 그런 내용을 좀 알려달라. 우리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건립 비용 78억을 삭감한 입장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약속한 게 5월 추경 때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보자라는 약속을 했는데 의회가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잘 찾아보자는 약속을 했는데 저희한테 내용 공유를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냐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협상을 하고 있으며 어떤 협상을 하고 있으며 협상 내용은 사천시의 반응은 어떻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어떠한 중재를 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의회와 같이 공유를 하자. 그러니까 그 담당 국장님은 좀 답변하기 제한된다. 협상 과정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서 저는 그럼 진주시가 알아서 하면 되겠네. 저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통과시키든 뭐 어쩌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그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하고 부서하고 그간 추진되어 왔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루어질 내용들 또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좀 정보를 좀 취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 자체에서는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시가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 사업이나 혜택이나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예. 저희도 사실은 드릴 말씀은 다 했어요. 이제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부담스러워할 단계는 아니다. 이만큼 해달라 하면 이만큼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뭐 응가를 드릴 수가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서 먼저 한번 제안을 해보는 형태도 지금 필요하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주민들하고 밀당할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강구해 달라고 이미 지난 임시회 때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근데 시가 그걸 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뭐 시에서는 또 주민들이 아예 그 이야기 꺼내면 만날라 하질 않는다. 뭐 이런 또
말씀도 내고 있는데 그런 걸 저희 의회에서 좀 중재 역할도 좀 하고. 왜 진주시 의회를 왜 활용을 생각 안 하지? 그 이번 건은 좀 잘 활용하시면 또 좋은 결과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의회가 좀 나서면은 그래도 좀 책임이 조금 덜한 입장에서 좀 자유로운 이렇게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그냥 또 세월만 넘어가면 이 세월 간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 뭔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일이잖아요. 두 가지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참 답답하네. 그러면 다음 회기가 추경은 5월 달이고요. 5월? 다음 임시회는 3월 달에. 그럼 바로 다음 달이네. 네, 3월 중순부터 또 임시회가 있고 그 전에 근데 한번 우리 소확장 관련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관련은 그 전에 그 담당 부서하고는 의회하고 우리 상임위하고는 조금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담당 과장님도 그리 하시겠다고 또 그리 이야기를 하시니까. 공론화가 안 되면 저는 이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내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논란과 반대와 근데 이게 이제 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뭐 사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면은 그 추진 과정도 그냥 뭐 밀실은 아니겠지만 이게 좀 공개적인 자리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게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일단은 뭐 사천도 지금 그 단독 처리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입지가 선정이 안 되고 뭐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차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세 번째 지금 공모를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천이 지금 그 박동식 시장 이야기는 그 뭐 뭐라 쌓아서 하는 그 이야기 이면에는 이미 벌써 단독으로 소각장 설치하려고 지금 공모 사업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아직 광역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일단 표현하는 이제 그 워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언론 보도 자체에서. 근데 사천 뭐 이제 이 언론 내용 보도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도 그 실무관 협의는 하고 있으니까. 뭐 실무관 협의 말. 네. 그게 실무가 협의하는데 사전에 지금 개인 그 뭐 독자 소각장 짓는다고 지금 그 부지 선정까지 지금 부지 공모 선정 공모까지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그럼 무슨 뭐 서로 사천도 조금 솔직한 모습. 우리 진주시도 조금 진정성 있는 모습. 그게 지금 양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좀 그럴 것 같고 그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그 우리 강진철 의원님이 그 도시환경위원회 자체에서 그 진주의 도시정책을 좀 전반적으로 좀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번에 나온 우리 상임위 중에 강진철 의원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들이 문산 공공 택지 개발 문제를 언급을 하셨었고 플러스 그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7군데 진주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7개 지구를 하대동도 하려고 좀 하고 있고 뭐 성북동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성북동. 이게 이제 안 맞는 것이 도시 개발 주거 지역은 계속 외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고 또 구도심에는 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 또 앞으로 문산 같은 경우 6,500세대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6,500세대에 대한 인구 유입을 외부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결국 진주시에서 진주시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일 경우에는 구도심 활성화는커녕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잘 마련해 달라. 그 내용을 그 부서에 당부를 했고 또 부서에서도 뭐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그 당시 저희 그 강진철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은 인구 50만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2030 도시 지표에 보면 근데 이제 2030년 되면 인구 50만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34만 그러니까 안 그 되잖아요. 가장 그 담당 부서장님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공식적으로 또 했고 그렇더라면 우리가 그런 인정하는 바운다리 내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문산 공공택지 개발할 당시에는 우리가 그 국토부에 선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엄청난 그 인구 유입 이유를 다 잡아 넣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우주항공청부터 해서 뭐 제2혁신도시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싹 다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인구가 그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결정을 했을 것인데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제2혁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뭐 우주항공 분야의 기업들도 현재 그 우리 국가항공산단의 경우도 아직 분양률이 30% 미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뭐 좀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를 시키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단편적인 정책만 이제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제 복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도시 재생이 그 현재 진주 도시 자체 움직임 자체가 다 뭐 문산이라든지 새롭게 개발지구 위주로 도심이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의 도시 재생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효과는 미미하다고요. 그게 뭐 일부 건물 한두 개 한다는 거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하드웨어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산에 예를 들어서 6천 세대에 가까운 인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의 수평 이동만으로 가지고는 진주의 원도심을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고 더군다나 뭐 사천 지역이라든지 뭐 인근 지역의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부 경남 전체로 봐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도시 정책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은 좀 사실은 시점이 맞다. 그런 지적이 나왔고 부서에서도 또 충분히 인지를 또 하고 있어서 조금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참 본인도 답답해하시는 듯한 표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던데 참 그래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시내에 나가 보면 이미 저쪽에 신안 평거동 같은 경우에도 그냥 6시 반 7시면 깜깜하더라고요. 6,500세대면은 인구가 한 10,000명 이상 15,000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보는데 이제 신안동 평거동 이제 상대동 하대동 할 것 없이 이제 다 이제 그러니까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 우리가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도심이 또 생기는 거고 한데 진주의 도심이 움직인 방향 뭐 옛날에 인사동에서 신안동에서 평거동으로 평거동에서 가자동에서 또 충무공동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렇게 굉장히 도시 정책이 고정되기보다는 상당히 유인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종합적인 도시 정책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때 맨날 한 발 늦은 정책들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발언하신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 같은 뭐 가산산단 그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가산산단은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거기도 입주 기업이 우리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의 사업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산단에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다 분양이 다 됐어요 이제. 남은 거는 정촌에 국가항공산단밖에 없는데 거기는 분양가가 또 원체 비싸니까 쉽게 들어가지는 못하시고 산단마다 우리 뭐 뿌리 산단 뭐 저 사봉 산단 뭐 할 것 없이 다 분양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장은 해야 되고 진주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진주에 해야 되는데 이제 갈 만한 산단이 없는 것이죠. 근데 가산 산단 우리 카이 해전익 비행센터 이번에 들어온 가산 산단은 그 남은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가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좀 그리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일반 기업들 입주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이제 기업 유치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 규모를 키우는 뭐 그런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좀 다양하게 이게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앞으로도 이야기가 좀 실현 가능한 혹은 꼭 반드시 추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 뭐 전체적으로 도시 환경은 좀 어땠습니까? 왜 하면서 예, 뭐 의원님들 전반적으로 다 본인 관심사에 있는 부분들도 질의도 많이 나왔고 그래도 저희 상임위가 이틀 동안 상임위 활동했는데 최고 느낀 마친 상임위가 저희 상임위. 또 자랑. 아니, 그만큼 뭐 쓸데없는 말이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참 사실은 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거 뭐 이야기할 게 없어가지고 뭐 후딱후딱 넘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그 강유영 위원장 보니까 식사하기 전에 뭐 그 한 개 더 하고 갑시다 사고 뭐 이런 말씀 그래 하시더라고. 네. 저희 상임위가 최고 늦게 다 마쳤어요. 이틀 양일간. 그 안에 뭐 이야기거리도 상대적으로 좀 네. 많이 나왔고 그래서 간에 뭐 시의회가 일단 자꾸 좀 더 열심히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뭐 지표적으로 뭐 나오는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진주 시민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 평론에서도 뭐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시의회 역할들을 좀 시민들이 아셔야 시의회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또 더불어서 시도 그냥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수준에서 좀 직접 고민하는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을 수도 있을 테고.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저희가 소관하는 부서장님들 보면 다 좀 적극적인 분들이 많고 또 최대한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 좀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3월달에 또 임시회가 있다니까 또 임시회 마치면 또 모셔가지고 네. 좀 저는 그 기획문화위원회하고 좀 다른 위원회에서도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좀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뭐 직접 전화 통화로 연락을 못 드렸지만은 아직까지 기획문화위원회는 아직 연락이 좀 없어가지고 그쪽에 좀 말씀드릴 내용이 많았었는데 좀 문화 이쪽, 문화예술 쪽으로는 굉장히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 시민들에게 좀 알린다는 측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문화 쪽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중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제 혼자서 뭐 앉아가지고 뭐 주저리 해봐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위에서 좀 나와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주평론 진주자 인물 초대석 시간에는 진주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